구제역과 카라툴라, 전국진 등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했습니다. 파트너 참여가 정지되면 유튜브에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유튜브는 채널 운영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폭력에 가담하는 등 유튜브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인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압박해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가 스스로 검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어서 오늘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쯔양 측은 이 유튜버를 포함해서 4명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진 기자 취재했습니다.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활용해 소속사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 검찰의 자진 출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씻을 수 없는 나쁜 상태가 공개된 쯔양님, 그리고 쯔양님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가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퍼지지 않도록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계약을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기자회견 뒤 음성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자칭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 조사는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쯔양 측 변호인은 쯔양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 눈치를 봐야 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며 이 씨를 포함해 유튜버 4명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쯔양 씨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쯔양 측은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유튜버들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버 이 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구독자 1,04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이른바 사이버해커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오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갈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 2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두 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검찰청의 흩어진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은 이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협박합니까? 이들은 저를 희생양 삼아 본인들의 이슈를 덮기에 급한 상황이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저에 대한 신체적 위협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5,500만 원은 공탁을 통해 진행하거나 쯔양님 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이 사이버해커 유튜버들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쯔양이 구제역과 카라툴라, 전국진 등에게 협박을 당해 금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라툴라 등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구제역은 5,500만 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쯔양에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였던 A씨로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 원을 뜯겼다고 합니다. 사이버해커, 온라인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견인차에 비유해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0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약점을 잡혀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생활이 폭로된 쯔양은 그간의 마음고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타이든 착한 여자였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숨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쯔양의 고백은 4년간 이어진 교제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폭로 영상을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쯔양이 지금 번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챙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던 한 유튜버는 소속사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겉으론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구독자를 모았지만 뒤로는 폭로를 미끼로 돈벌이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거나 좀 고립되어 있는 인물도 아니고 구독자 1,000만에 여러 군데 다 있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이 일을 본권력이 진짜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경찰 신고해봤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본권력의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버 해커들이 활개치는 배경엔 구독자와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 이유는 바로 직접적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때문에 무분별한 신상털이와 사적 제재 같은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중단하는 유튜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뒷거래 의혹이 있는 유튜버들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폭로를 미끼로 협박과 함께 돈을 받아낸 게 확인된다면 공갈죄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어제 새벽 3시 천만 유튜버 쯔양이 믿지 못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대여 시작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했다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협박한 건 전 남자친구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계속 뜯긴 적이 뜯겼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도망한 것 같아요. 네,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 씨가 지난 수년 동안 매니저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 갈취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먹방 여신으로 불리면서 큰 인기를 들고 있는 쯔양, 왜 뒤늦게 이런 내용을 스스로 밝히게 된 걸까요? 관련 내용 백기정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쯔양 씨 정말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기 있는 유튜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쯔양 씨 뭐 아시죠? 저도 먹방을 상당히 좋아하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저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쯔양 씨가 그동안 5년간 이 방송을 하면서 4년 정도를 아마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게 바로 가세현이라고 가로세리 연구소에 뭐 강용석 변호사라든가 문제가 됐던 뭐 김용호 씨라든가 지금 또 가세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쯔양에 관련한 이 사이버 에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이 폭로하는 방송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쯔양 씨가 11일 새벽 3시에 본인이 직접 해명한 그런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에 쯔양 씨가 여러 형태의 그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쯔양의 먹방 방송을 좋아하고 또 쯔양 씨를 좋아하는 많은 이 구독자나 팬들 또 시민들 대중들이 충격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새벽 쯔양이 자신의 채널에서 직접 풀어놓은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이제 막 잘못 몇 번 얼굴 맞아서 그대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했는데 정말 약간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네, 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과거 쯔양 씨가 방송했던 영상 중에 뭐 이파이 멍이 들어있거나 그런 영상이 상당히 많더군요. 지금 폭로로 이제 알려진 건데 그 당시에 많은 구독자들이나 대중들은 설마 그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피해를 당해서 저런 상처를 입고 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 저런 멍들들은 뭐 그냥 다른 데 붙여서 흔하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운동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다가 이제 부딪힌 멍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보였거든요. 결국은 그 쯔양 씨가 폭로로 인해서 전 남자친구가 무려 4년여간 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이런 형태로 밝혀져가지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 30도 안 된 젊은 여성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27세 된 여성입니다. 자, 쯔양은 또 전 남자친구의 강요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어요. 그냥 앉아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냥 대화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했었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또 다시 이제 폭력을 쓰면서 가족들한테도 막 너 다 말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도저히 더 대들지 못했었는데. 네, 보고 있는 저희들이 다 좀 가슴이 답답해질 만큼 마음이 아픈데, 자 그렇다면 이 쯔양 교제폭력의 피해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 교제폭력의 피해자죠. 대학 다니면서 휴학 중에 이제 그 이 전 남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가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그 매너 있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하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자신이 일하는 업체에 데려가서 이 술을 따르게 하는 그 유흥업소 더우니 일을 시키는 이런 형태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도 그 이후에 그 협박의 어떤 사안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이제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를 그 불법 촬영을 해서 보관하고 있었고요. 또 업체에서 일하는 부분을 나중에 이제 협박의 빌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가족들에게 모든 걸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무원 입장을 몰아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쯔양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됐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결국 쯔양 2022년에 주변인들 도움을 받아서 전 남자친구를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1차 이제 2022년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정말 상황 반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죠. 뭐 사실 반성한다. 정말 선처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고소를 철회를 한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이후에 고소를 철회하고 나서 또다시 뭐 주거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뭐 강요, 협박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결국은 고소를 하게 됐는데 이 지금 전 남자친구가 그동안 4년 동안 무려 수십억 원 상당을 갈취를 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매일 두 번씩 방송 전에도 어떤 폭력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당한 징역형 중한 처벌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남자친구가 2013년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에 변사 처리도 하고 했는데 관련한 후문에 들어보면은 아마 굉장히 본인이 처벌받을 걸 두려움에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그렇게 함정이 추정이 된 내용입니다. 처벌받게 그렇게 두려움에 그렇게 나쁜 일을 했어요. 네, 참 이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쯔양 여성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얘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정말로 그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답답하고 분노에 치밀었던 부분은 같은 유튜버 종사자들이죠. 지금 사실 대중에게 많이 노출이 됐지만 뭐 카르툴라나 뭐 구제역이라든가 또 전국지라든가 그다음에 주작 간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화 내용이 가로세리 연구소에서 사실 폭로를 한 겁니다. 사이버 레카라고 해가지고 이 사실 레카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튜브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뭐 공유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보통 교통사고 나면 레카가 막 경고등 울리면서 쫓아오잖아요. 서로 빨리 고장난 차를 확보하기 위한 그다음에 한자를 또 이송하기 위한 이런 건데 어떤 유명이라든가 뭐 인플루언서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몰려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도 되기 전에 폭로하는 소위 말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서 어떤 그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쯔양 씨를 상대로 해서 뭔가 그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의 이런 녹취록 이런 걸 입수해서 가세현이 결국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 유튜버들이 또 반박을 하면서 쯔양이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자신에 대한 어떤 루머라든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11일 날 새벽 3시에 본인의 이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하면 이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자, 가세현이 폭로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제 가세현이 폭로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이런 겁니다. 카르툴라나 구제역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양쪽에서 서로 녹취를 한 것 같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이걸 폭로하면 뭐 어떻게 돼? 끝이 난다라거나 아니 뭐 이 정도 2억 정도 현찰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인데 바로 뭐